2년간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들 모신 상견례 다음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남친은 아무래도 저와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남친 부모님도 남친과 같은 생각일 거고 예상했던 일이기에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헤어지자는 말에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잘 지내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부모를 괜히 데리고 갔다 차라리 고아라고 할걸? 고아라고 하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는 제가 4살 때 이혼했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말로는 엄마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 아빠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다가 이혼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매일 싸우고 나중엔 별거 하다시피 하다가 이혼을 한 건데요. 아빠는 이혼하고 1년 만에 재혼했죠. 재혼한 사람이 절 데리고 재혼하는 건 싫다고 해서 할머니에게 맡겨줬고요. 아빠 얼굴을 보는 건 명절 때 할머니 집에 올 때나 볼 수 있었어요. 재혼한 아빠의 새 여자는 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다 저 7살 때 아빠와 재혼한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가 작은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재혼한 여자가 아빠에게 다가가는 절 밀치더라고요. 아기 놀란다고 저리 가라고 하면서요. 할머니랑 아빠 재혼한 여자 아기까지 거실에서 하하호하고 있었는데 전 거기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척 동화책을 보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몇 번 할머니 집에 와서 절 만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모르게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떡볶이를 사줘서 같이 먹은 기억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 사줘서 먹던 기억. 어린 시절 엄마 기억은 그 정도가 전부예요. 할머니는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상갓집에서 아빠가 절 데리고 가네마네 하는데 재혼한 여자는 지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가 데려가냐? 싸우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도 절 엄마가 데려갔고 엄마와 살게 됐습니다. 집안일은 중학생인 제 몫이었죠. 청소, 빨래, 밥하는 거 모두요. 근데 집안일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던 건 엄마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는 일이었어요. 늦은 밤 자고 있으면 어떤 남자와 집에 들어와 깔깔거리며 놀다가 잠자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들 좀 집에 안 데리고 올 수 없어? 야, 내 집인데 네가 왜 참견이야. 그런 게 싫으면 네가 나가. 그 후로는 엄마가 아저씨들을 데려오든 말든 모른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있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맨날 들락거리는 집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슈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방에 들어가 교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저씨였어요. 갑자기 절 뒤에서 껴안으면서 힘을 주길래 소리 지르고 울며 몸부림을 쳤고 마침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별 얘기 없이 제 방을 나갔고 엄마에게 엉엉 울면서 저 아저씨 좀 나가라고 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아저씨 앞에서 일부러 옷 벗고 꼬리친 거 아니야? 왜 지금 옷을 갈아입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아저씨가 들이대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정력이 어쩌고 연계 어쩌고 절 두고 듣도 보도 못한 음담패설을 하면서 둘이 웃는데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빠를 찾아갔고 아빠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 달도 못 살고 나왔습니다. 재혼한 여자가 어찌나 절 미워하고 구박하는지 그 집에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는데 걔들도 자기 엄마가 제게 함부로 대한다는 걸 알아채고는 걔들까지 나서 절 괴롭히더군요. 결국 제가 재혼한 여자 지갑에 손을 댔다는 말도 안 되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재혼한 여자 말이 맞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그냥 길거리로 내쫓긴 너무했는지 월 12만 원짜리 방을 얻어줬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는 반지하 방이요. 거기서 중3 겨울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출석만 겨우 하는 생활을 하다가 자퇴를 고민하던 때에 알바하던 고깃집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는 학교는 졸업하라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는 잘 마쳤습니다. 당시 같이 알바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저 졸업하면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가서 같이 돈 벌자고 해서 같이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가 후전네 어쩌네 해도 빛이 들어오는 방,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 저한테는 부잣집 안 부러웠었네요. 거기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돈 벌고 번 돈은 거의 쓰지 않고 모아서 제 힘으로 작은 전셋방 마련할 정도 모았어요. 같이 갔던 언니는 퇴사했는데 전 1년 더 악착같이 일해서 돈 모아 나왔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학창시절 못 해봤던 게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웃기게도 전 학원을 너무 다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즉흥적으로 재수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애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원 자습실에서 늦게까지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24살에 들어간 재수학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갔습니다. 물론 남들이 놀랄만한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남들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알바하고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다 남친도 만났고요. 남친 부모님은 저를 예쁘게 봐주셨었는데 결혼하겠다 했을 때도 반대 같은 건 없으셨거든요. 결혼 자금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과 직장 다니며 모아둔 돈으로 하면 될 것 같았고 결혼하고서도 맞벌이 할 거라 걱정되는 건 없었는데요. 제가 세상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얘기가 나와 부모님께 각각 연락했더랬죠. 그리고 만난 자리, 상견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리 말렸건만 술을 한 잔 두 잔 홀짝이다 결국 취해 남친 아버지에게 오빠 나중에 연락해도 되느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격렬하듯 보면서 자기 부인이 상견례도 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몰래 왔다라고 말하면서 딸 결혼이고 뭐고 저 여자와 같이 혼주 자리는 못 앉으니 오늘 얼굴 본 거로 된 거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상견례 내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저런 부모를 봤다면 저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남친 부모님, 남친 표정 보면서 이 결혼은 끝났다 싶었죠. 앞으로 전 부모와 인연은 끊고 살 거지만 결혼 자체도 포기하려고요. 저런 부모 보여주기 싫어. 고아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 속이는 일이고 결혼 전 부모 한 번은 보게 될 텐데 저런 사람들이 부모라고 앉아있으면 매번 같은 상황 반복일 텐데 모든 게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서요. 갑자기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해지고 질리는 느낌이에요. 부모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에게 도움은커녕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대체 절 왜 낳았을까요? 저런 사람들도 부모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말의 답으로 많은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기도 해요. 우리 부모가 이 사연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냥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부모냐고 손가락질하고 욕이나 실컷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랄까? 그럼 그런 댓글을 보면서 마음속 쌓였던 분노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쓰고 보니 저도 진짜 못된 사람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울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